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여권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할 때마다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한민수 대변인도 왼쪽 가슴에 왼쪽 옷깃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나왔어요. 이게 원래 태극기 하면은 뭐 광화문 쪽에서 아주 강경 보수 성향의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집회를 하는 것을 태극기 집회다 우리가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민주당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 기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야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느냐? 태극기 개양 운동을 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군사적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다시 일본의 소비자 반성도 사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저자세로 조공을 바치듯이 이렇게 한일 회담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참으로 허탈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방위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자존심을 훼손한 이번 굴욕적인 방일 외교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국적 한일 정상회담 개묘국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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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재명 대표 옆에 이인영 전 의원의 모습이 오랜만에 또 화면에 잡혔네요. 이재명 대표 태극기를 다시 우리 손에 들고 각 가정에 개양하고 차에 붙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자주 독립국임을 국민 스스로 보여주기를 부탁합니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해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여당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왜 계속 이렇게 폄훼하느냐. 민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방위를 하신 거에 대해서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그렇게. 민주당은 구한말 시대에 쇄국 정책 고집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만 전념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내부 권력 투쟁에만 골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석기 의원, 어쨌든 이 한일 정상회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 23분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자신의 결단이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이대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거를 반드시 쟁점화하고 국민의 여론을 민주당에 유리하게 잡아가겠다. 이걸 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대국민 담화나 다름없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그 정면 돌파하겠다. 그리고 직접 국민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능한 그 수단을 다 동원해서 굴욕적인 그 친일 외교를 규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권은 이에 대응해서 이게 민주당이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이 반일 감정을 자꾸만 자극해서 정치적으로 그 활용하는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대통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인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여당과 야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한 곳이 있습니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박진 장관 물러나라 강하게 공격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의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라면서 엄호했습니다. 일단 이 장면, 야당의 공세, 여당의 엄호가 담긴 영상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상간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대통령께도 확인 안 해봤습니까?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거 매우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문제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에 3일 만에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래서 명백히 저희 잘못된 것이지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항의하고 유감 표시를 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었습니까? 뭐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왜 윤석열 정부는 나서야만 했는가?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복귀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의 제3자 대의변제 해법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죠. 있습니다. 예. 찬성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신뢰되는 질문입니다. 네, 상당수의 분들이 이 정부 그렇습니다. 해법안을 저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3자 대의변제 안도 그 맥락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국익을 위한 주도적 결단입니다. 이것을 굴종, 굴욕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은 계속해서 보도한 내용들이 있지요.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또 대통령실은 왜곡된 보도에 유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된 적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고, 반면에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를 기시다 총리가 했을 가능성까지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이야기, 공개된 브리핑만 일단 좀 기사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제 박진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조금 전에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야기가 안 나왔다는 뜻까지 확장해서 해석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이 질문을 하니까 박진 장관이 좀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원님은 대한민국 정부 말을 믿습니까? 일본 말을 믿습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린 겁니다.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저는 가장 드릴까요? 부러운 장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잠깐만, 관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그리고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했고요. 의원님, 독도 문제 포함된 적이 없습니다. 저 일본 말을 믿으십니까? 한국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답변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잠깐만요. 정부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일본 정부 말도 믿고요. 네,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또 어물어물하면서 언론에다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통위 차원에서 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모든 문제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자, 마무리해 주시고. 예, 김태호 위원장 모든 분이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마무리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건 좀 차분하게 민성기 의원이 그 팩트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 관방부에서도 저러한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고 언론들이 일본 총리실 쪽 일본 정부 관계자를 취재해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은 맞는 거죠. 뭐 관방 부장관을 예. 비롯해서 일부 일본 인사들이 그 독도가 언급됐다거나 위안부 문제가 언급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일본 측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보도도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뭐 산케이 신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언론들은 독도에 관련돼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정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아마 그 일본의 보도 태도를 보면은
공식 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 나온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못을 받고 네, 있는데 위안부 문제는 예. 좀 다르죠. 위안부 문제는 기시다 총리죠. 예. 총리가 위안부 합의 당시에 외무상이었습니다. 외무상이었으니까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는 공식 회담에서 언급된 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산케이 신문이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는 정쟁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거 뭐 한일 정상회담은 지나갔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의의에 대해서 국민에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건 여당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일 겁니다.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이 합의돼서 나온 내용보다는 논의되지 않은 의제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여부로 양상이 흘러가니까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외교 정상회담 중에 있을 만한 얘기들 너무 많으니까 사전에 의제로 정해서 할 말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제에 없었던 얘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자 이런 정적인 공세. 그럼 뭐 일본 총리라도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는 건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론은 미래 세대들에게 즉 청년들에게 더 큰 희망 그리고 기회를 주자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1965년에 한일 그 국교 정상한 이후를 쭉 보면은 지금의 상황이 45년 해방 때도 아니고 그때 65년 그때도 아니고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도 아니고 2023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위상과 국력,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양국에 대한 어떤 인식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생각 이런 것의 기반은 마치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항상 항의만 하고 일본에 당했던 기억에 지배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은 알고 있으나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의 여론은 과반이 이번 합의가 괜찮다고 평가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살 분들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이 부분을 직시를 한다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만약에 지지율만 생각했다면 이걸 했겠습니까? 임기 내에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에 결단을 내렸다는 이 측면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있고 지금 한 일주일이 됐는데 참 대통령이나 준비한 분들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전 도대체 일본 가서 도쿄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이 일본과 잘 지내야 된다. 일본 국민과 우리 국민이 잘 지내야 된다. 그거 반대할 우리 국민이 있겠습니까? 일본과 경제협력 해야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미래를 위한 결단은 저는 그 미래가 어느 나라 미래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미래입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라고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란 의원연맹 회장이고 자민당의 실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멍게를 사달라고 했답니다. 멍게가 미가연 같은 경우는 한 70%가 계속 우리가 수입을 했는데 후쿠시마 이제 사태 난 뒤로 수입이 안 되고 있어요. 요구했답니다. 그런 장면을 영상이 찍고 있으니까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이 일본 카메라 치우라고 쫓아냈답니다. 왜 쫓아냈겠습니까? 왜 나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가 불편했겠죠. 저는 일본하고 못 지내야 되는 얘기 아닙니다. 잘 지내야 되는데 어제 저는 대통령 23분 말씀하시는 거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수십 번 사과했는데 아니 독일과 프랑스가 잘 지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독일은 지금도 사과하고 배상 다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이라고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하니까 거기 외무상은 3일 만에 나와서 강제징용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그 박진 장관의 발언도 유심히 살펴보면은 의제가 없었다고 자꾸 표현을 해요. 논의가 없었다는 표현을 하고 의제. 그 얘기는 저는 우리 대통령이 아무 준비 않고 갔다가 일본 총리든 일본 고위 정치인들이든 다들 이렇게 얘기를 막 들었던 것 같아요.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해달라고 했고 위안부 합의 이행도 해달라고 했고 독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무리 본인이 결단했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산물 수입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국익이죠. 국익이란 게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익과 우리 자국민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거를 민주당이 무슨 반일 선동? 뭘 반일 선동을 합니까? 지금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고 이건 굴욕적이잖아요. 왜 피해 기업이 돈을 내가지고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합니까? 가해자들이 반성을 하고 자꾸 김대중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오부치 선언 말씀하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은 98년 그 해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독도에다가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독도를 더욱더 우리 자국의 영토로 강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독도 기간 시설물 예산안 전액 삭감해버렸어요. 그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베 정권 들어가지고 자기 오부치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사과한 거를 다 뒤집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베 총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우려스러운 게 기시다 총리가 전체적인 자기 역대 수상들의 담화를 개성한다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제가 너무 의심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숨겨진 것 같아요. 네. 그 전체적인 거. 그 아베의 입장도 개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이번에 우리에게 사과 발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정진석 당대표랑 모두 가가지고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야당이 됐든 시민단체가 됐든 우리 국민들이 됐든 좀 합리적으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은 대통령께서도 정부나 여당도 좀 수용을 하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기시다 총리가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일본의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서울을 답방하지 않겠느냐. 그때 기시다 총리가 과연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고 나면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켜보고 나면 또 민주당의 요구대로 될지 한번 그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